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틀에 한 번 그 달콤한 약속이 부른 비극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민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지영은 이혼 후에도 홀로 서기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찾은 새로운 설렘은 과연 그들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김민주는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뇌졸중으로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조용히 내조하며 살아온 아내였기에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죠. 이지영은 20년 전 결혼해 백화점 근처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나름의 성공을 이뤘지만 7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이후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6개월 전 약국에 자주 들르던 이지영의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에 김민주는 새로운 설렘을 느꼈고 이지영 역시 꼼꼼하고 성실한 김민주의 모습에 믿음직한 힘을 느꼈습니다. 늦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동네 약국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김민주 약사는 늘 그렇듯 꼼꼼하게 처방전을 확인하며 약을 건네고 있습니다. 40년 약사 생활 동안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그의 약국은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특별한 만남이 시작된 곳이 되었습니다. 어머, 지영 씨, 오늘도 약국에 오셨네요. 아, 민주 씨. 오늘은 콜라겐 영양제랑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는 프랑스 화장품 사러 왔어요.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관리해야죠. 요가와 수영으로 다듬어진 탄탄한 몸매가 돋보이는 원피스 차림의 이지영입니다. 55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녀의 우아한 자태에 김민주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관리도 잘하시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시나 봐요. 민주 씨도 참 여자 마음 설레게 하는 말씀 잘하시네요. 카페 창가로 노을빛이 스며듭니다. 이지영의 도발적인 눈빛이 김민주의 마음을 흔듭니다. 민주 씨,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요즘 이 카페 티라미수가 정말 맛있거든요. 지영 씨가 고르신 건 항상 맛있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요. 아침에 빵집 열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많은데 민주 씨랑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입니다. 지영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지만 전 좀 더 특별한 것을 원해요. 민주 씨, 우리 재혼을 전제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재혼이요? 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함께 살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지영 씨, 전 활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주말 데이트도 하고 싶고 서로의 생활 패턴도 맞춰보고. 지영 씨의 그 당당한 모습이 더 매력적이네요. 저도 지영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잎들이 살랑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눈빛이 뜨겁게 마주칩니다. 달콤한 티라미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시작이 곧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에 한 번 그 달콤한 약속이 부른 비극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동거 시작 첫날입니다. 이지영은 아침 일찍 김민주의 집으로 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민주 씨, 이제 좀 정리된 것 같네요.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제가 특별히 만든 에그마요 샌드위치로 준비했어요. 갓 구운 바게트에 신선한 채소도 넣었죠? 와, 지영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성이 느껴지네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민주 씨 솔직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전 남편과는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 몇 년은 그냥 남남처럼 지냈죠. 그래서 이번엔 달랐으면 해요. 민주 씨와는 이틀에 한 번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리는 걸까요? 긴장된 손길로 커피잔을 든 김민주의 손이 살짝 떨리더니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집니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데이지는 않으셨어요? 서로 황급히 티슈를 꺼내며 닦다가 손이 마주칩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민주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저
좀 놀랐을 뿐이에요. 부담스러우시다면 지영 씨를 위해서라면 노력해 볼게요. 이지영이 밝게 웃어 보입니다.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 나이도 있고 혹시 실망하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서로 맞춰가면 되죠. 지금처럼만 제 마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면 돼요라는 말 속에 숨은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아, 출근하실 시간 됐네요. 약국 문 여실 때 되셨죠? 네, 저도 빵집 준비해야 해요. 시간 맞춰 가시게 제가 치워둘게요. 커피를 쏟은 자리를 닦으며 이지영이 살며시 미소 짓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할게요. 약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김민주의 머릿속을 맴도는 이틀에 한 번이라는 약속. 처방전을 확인하는 손길도 자꾸 흔들립니다. 약사님, 이야기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저녁 식사 시간. 이지영이 정성스레 차린 식탁 앞에 마주 앉습니다. 와인이랑 스테이크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영 씨 요리 실력이 대단하네요. 멋진 저녁이에요.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이것저것 배워뒀어요. 민주 씨를 위해서. 이지영의 눈빛이 달빛처럼 깊어집니다. 와인 한 잔 더 하실래요? 아, 그런데 전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설마 벌써 주무실 건 아니시죠?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시계만 만지작거립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민주 씨도 씻고 준비하고 오세요. 네, 알겠어요. 거실에 홀로 남은 김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아직 늙지 않았어.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 씨,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지금 가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깊게 합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안방,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민주 씨 떨리나요? 네, 조금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지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밤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주 씨, 일어나세요. 빵집 열어야 해요. 조금만 더. 김민주가 이불을 뒤집어 쓰자 이지영이 살며시 웃으며 이불 끝자락을 들춥니다. 어제는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첫날이라 그랬던 거죠. 뭐, 이제 편하게 지내요. 그래요. 내일은 제가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할게요. 인삼이랑 전복 넣고 삼계탕 해드릴까요? 이불 속에서 김민주의 어깨가 살짝 굳어집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라서 다행이지만 더 주무세요. 전 빵집 가봐야 해요. 단골 손님들 기다리실 텐데.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김민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갖 보양식을 찾아다녔습니다. 홍삼, 전복, 산삼. 하지만 그럴수록 피로는 더욱 쌓여만 갔죠. 약국입니다. 약사님, 혈압약 처방전인데요. 아, 네. 잠시만요. 김민주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처방전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실수로 약봉투를 떨어뜨립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요즘 약사님 왜 이리 피곤해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손님이 나가고 옆자리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박 약사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을 건넵니다. 처방전의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겨우 용량을 확인했지만 이런 실수가 계속된다면 자네 요즘 왜 이러나? 어제도 오늘도 처방전 용량을 잘못 읽을 뻔했잖아. 괜찮아. 그냥 좀 정신이 없어서. 이지영 씨랑 이틀에 한 번? 자네 나이에 무슨. 점심시간 약국 뒤편 사무실에서 김민주와 마주 앉은 박 약사가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봅니다. 야, 민주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스케졌어? 아,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설마 와이프가 이틀에 한 번 그거 진짜 요구하는 거야? 김민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 약사의 젓가락질이 멈춥니다. 미쳤나? 그 나이에 자네 사실대로 말해. 그동안 뭐 써봤어? 아직은 그냥 인삼 달인 거. 그리고 전복죽 정도. 그런 걸로 될 리가 있나? 요즘은 부부 상담도 많이들 받는다더라. 전문의한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부부 상담이라니. 그런데 가면 우리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지?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 영배의 전화 한 통에 30년 지기 친구들이 단골 술집에 모였습니다. 어이, 민주야. 재혼 생활은 어때? 다들 반쯤 취기가 오른 분위기에서 창수가 말을 꺼냅니다. 글쎄, 그게 무슨 일 있어? 얼굴색이 영.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던 김민주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엽니다. 사실 이틀에
한 번씩. 술잔을 들던 친구들의 손이 일제히 멈춥니다. 뭐라고? 이틀에 한 번? 미쳤나, 우리 나이에? 너희들은 어떤데? 창수가 헛기침을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힘들어서. 영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듭니다. 나야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하는데도 자꾸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나이에 이틀에 한 번은 좀. 야, 내가 아는 데 있어. 파란 약 말고도 더 좋은 게 있다던데. 아니야. 그러다 큰일 나. 우리 동서가 그거 먹다가 응급실 실려갔잖아. 맞아. 혈압약 먹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돼. 그럼 어쩌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나는 와이프랑 타협을 봤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주말 여행도 자주 가고 영화도 보고. 김민주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쉽니다. 그게 우리 지영 씨가 워낙 고집이 세서. 영배가 소주잔을 들며 끼어듭니다. 그럼 성인용품은 어때? 요즘엔 괜찮은 게 많다던데. 성인용품. 그게 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있다더라고. 여자들도 만족하고. 창수가 술잔을 비우며 슬쩍 귀띔합니다. 우리 마누라도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아해. 동현이가 갑자기 앞으로 몸을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난 말이야. 마누라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하자고 해서 병원 갔다 왔어. 다들 관심 어린 눈빛으로 영배를 바라봅니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나이엔 무리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라고. 김민주는 잔에 남은 소주를 한 번에 비웁니다. 근데 지영 씨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말하기가 그래. 아니,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너를 신뢰한다는 거잖아. 맞아. 오히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면 다행이지. 술잔을 채우던 창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볼 땐 말이야. 지금이 중요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 못하면 나중엔 더 어려워져. 그래도 에이, 뭘 걱정해. 나이 들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영배가 옆에서 거들며 웃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오히려 내가 너무 신경 쓴다고 편하게 하래. 김민주가 고개를 들어 궁금한 듯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아내랑 솔직하게 얘기했지. 나도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처음엔 서운해하더니 오히려 자기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미안하대. 창수가 소주잔을 들며 끼어듭니다. 그래. 부부는 그래야 돼.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맞춰가고. 나도 처음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냈어. 그러다 와이프가 먼저 눈치채고 물어보더라고. 김민주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립니다. 영배가 자리를 옮겨 김민주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야, 그래도 전문의한테 한번 가봐. 내가 아는 원장님 있는데 우리 같은 노년층 고민 잘 들어주시고 해결책도 찾아주시더라고. 어디 있는데? 강남에 있어. 처방도 해주시고 운동이랑 식단 관리까지 다 조언해주셔. 김민주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병원 이름이 뭐야? 야, 내일 전화해서 내 소개로 간다고 해. 원장님한테 미리 얘기해 놓을게. 소주병이 비워질 때쯤 김민주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영배의 따뜻한 위로가 고맙지만 김민주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할지 아내와 솔직히 대화를 해봐야 할지 마음 한켠이 복잡해집니다. 좀 더 노력해보자. 하지만 그의 다짐과 달리 이틀에 한 번이라는 약속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빵집에서의 식사도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크로와상이에요. 당신 입맛에 맞춰 덜 달게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근데 난 사실 아침엔 죽이. 에이, 제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주말마다 이어지는 SNS용 데이트는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강릉 가기로 했잖아요. 커플룩도 맞춰 입고 인스타용 사진도 찍고.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당신은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시네요.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 그 시간만 되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아, 오늘은 좀. 또요? 우리 그동안 몇 번이나 놓쳤는지 아세요? 이제 저랑 있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요? 이지영의 목소리에 쌓였던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전 여전히 당신을 설레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자꾸 피하기만 하시네요. 지영 씨, 내 나이도 이해해줬으면.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더 이상 제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겠어요. 침실을 나가며 이지영이 문을 쾅 닫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어색한 아침 식사, 빵집 한켠의 테이블. 오늘 단팥빵은 특별히 당신 입맛에 맞췄어요. 고마워요. 요즘은
제가 만든 빵도 맛없나 봐요. 손도 안 대시네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곧 손님들 들이닥칠 시간이에요. 먼저 가보세요. 지영 씨, 이지영은 뒤돌아 주방으로 향합니다. 김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빵을 바라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화 속에서 이지영은 친구가 알려준 유명한 점집을 찾습니다. 좁은 골목 끝 운명을 보는 집이란 간판이 보입니다. 아이고 사주가 이리 불안할 수가. 제 혼운이 있긴 한데 이 나이에 만난 인연이. 선생님, 저희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궁합이 안 맞아요. 특히나 음양의 조화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떡하죠? 이혼하게 되는 건가요?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한숨을 쉬며 점집을 나서는 이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한편 약국에서 김민주는 조제실 안쪽에서 박 약사에게 다가갑니다. 박 약사, 그거 혹시 뭐? 그 파라냥 말이야. 처방전을 확인하던 박 약사의 손이 멈춥니다. 자네 미쳤나? 고혈압 약 먹으면서 무슨... 나도 알아. 하지만 이러다가 지영 씨가 떠날 것 같아. 그래도 안 돼.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 자네가 더 잘 알잖아. 부부관계라도 회복되면 다른 것도 풀릴 것 같은데 제발. 이봐. 김민주, 자네 정신 차려. 목숨 걸 일이야. 조제실 밖에서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민주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입니다. 결국 김민주는 인터넷으로 불법 약품을 구매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해외 직구, 처방전 필요 없음이란 문구에 마우스를 올리는 떨리는 손. 며칠 후 택배함에서 꺼낸 작은 상자. 해외 의약품이라고 적힌 라벨을 떼어내며 김민주의 손이 떨립니다. 그날 저녁. 오늘은 미역국이랑 반찬 몇 가지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곧 그날이에요. 김민주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지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김민주는 욕실로 향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을 꺼내들며 잠시 망설입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 하지만 이지영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국 약을 삼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동안 김민주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끝이 저려오는가 싶더니 점점 숨이 가빠집니다. 왜 이러지? 벌써 효과가 오는 건가?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집니다. 욕실 문턱을 넘다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쿵. 민주 씨, 무슨 소리예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이지영이 욕실 앞으로 달려옵니다. 어머나, 민주 씨, 이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신이 있으세요?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없는 김민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갑니다. 이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119죠?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급히 달려온 박 약사가 의사를 붙잡습니다. 김민주 선생님은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어요. 아마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따로 구해서 드신 것 같습니다. 두 약을 함께 복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데 보호자분. 이지영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필사적인 노력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걸. 잠시 후 김민주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지영 씨,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이틀에 한 번이란 그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시게 만들어서. 이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약까지 드시면서 절 위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네요. 전 자꾸 앞서 나가기만 했고.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혼인신고하기 전에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지영이 김민주의 손을 살며시 놓습니다. 건강해지시면 가끔 빵집에 들러주실래요? 그때는 손님으로. 네, 그리고 지영 씨도 약국 근처 카페에서 예전처럼 커피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느껴집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두른 선택, SNS에 비칠 모습만 생각하며 서로를 몰아붙인 시간.
그 속에서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던 두 사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그들의 시간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이였나 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받아들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두르거나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지개 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